안녕하세요. 건축 가부자고입니다. 이번에는 18년도 4회차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번.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을 산정하고 지배단면, 인장지배인지 압축지배인지 변화구간 단면인지 구분하시오. 단 어쩌고저쩌고 조건 줬고요. 일단 여기서 구분하라고 한 게 제가 전에 기출 풀면서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는데 그 문제 풀이했던 거 영상 오른쪽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프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지배단면이 무엇이냐 구분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구간에 있으면 압축 지배고요. 이 구간에 있으면 인장 지배. 그리고 이 구간에 있으면 이 부분이 바로 변화 구간입니다. 결국 이 구분하라는 것은 순인장 변형률을 구했으면 그게 여기서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만 된다면 구간은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순인장 변형률을 구해야겠죠. 그럼 주어진 사진을 보겠습니다. 폭이 250, 450. 여기 인장 철근이 박혀 있고요. 유효 깊이가 450.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이 생소하신 분들은 그 마음 편한 구조 정리본 영상 시리즈에 이거 관련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를 적어보면 0.003이고 여기는 C, 중립축 C값, 그리고 여기는 이게 유효 깊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D 빼기 C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공식이 있죠. 0.85 FCK, AB는 ASFY다. 이 식을 통해서 A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A 빼고는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조건에서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A만 왼쪽으로 두면 0.85 FCK B AS 값 여기 있고 FY 나와 있고 FCK 나와 있고 B가 어디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 B는 보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0 넣어주시면 숫자를 써볼게요. 곱하기 400 메가파스칼 0.85 FCK 보의 폭 이거 계산하시면 151.137 땡땡땡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C잖아요. A가 아니라.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느냐? A와 C가 관계식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A는 베타 곱하기 C인데요. 지금 A를 구했죠. A는 여기 넣으면 되고 그럼 베타가 뭐냐? 생소하실 텐데 이게 개정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숫자가 18년도 기출 복원해 놓은 거 풀이랑 숫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베타 값이 만약에 FCK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일 경우에는 베타 값을 0.80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FCK가 40을 넘는 문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0.80으로 그냥 외우시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넣어보면 151.137mm가 0.80 곱하기 C다. 그럼 C는 188.921 mm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C값이 나왔죠? 그렇다면 여기 C값을 아니까 D 빼기 C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D, 유효 깊이는 나와 있어요. 450이라고.
그럼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0.003) 여기가 C값 188.921 여기는 D 빼기 C 즉 450 빼기 188.921 하면 261.079 여기가 변형률. 그럼 삼각형 비례관계식으로 풀면 되겠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0.003 대 변형률은 188.921 대 261.079이다. 따라서 는 0.003 곱하기 261.079를 188.921로 나눈 값이다. 좀 헷갈리게 보이는데 이게 땡땡이고요. 이게 는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풀었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0.00414 땡땡땡이 나와요. 그럼 아까 그렸던 그래프로 돌아가 볼게요. 0.00414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순인장 변형률. 그러면 변화 구간에 속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순인장 변형률 거라고 한 거 적어주고요. 그리고 지배 단면. 아까 변화 구간에 속했죠? 변화 구간 단면에 속하는 부재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념들이 좀 쓰이는 문제인데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 익히면 쉬운 문제거든요. 이거 맞추면 4점이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거 공식이긴 한데 외우는 것보다 그냥 그래프로 이해하시고 계산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편해요. 아무튼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총 처진량을 구하시오.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정말 한 지금 거의 세 번째? 네 번째 푸는 것 같은데 총 처진량 순간 장기 순간 처짐 더하기 장기 처짐 해주는 값이고요. 순간 처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즉시 처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탄성 처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튼 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처짐에다가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처짐을 더해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왔죠? 인장철근만 배근됐다. 이거 몇 번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걸 왜 줬는지.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신나야 합니다. 계산이 쉬워지거든요. 아무튼 총 처짐량은 지금 순간 처짐이 5mm 플러스 장기 처짐은 순간 처짐에다가 그 장기 처짐 개수를 곱해줘요. 그럼 이거를 구하면 되겠죠? 원래 이것도 외워서 풀도록 해야지 좀 까다로워질 수 있을 텐데 친절하게 다 줬습니다. 여기서 이게 시간 경과계수고요. 심지어 이것도 줬습니다. 2.0이다. 그리고 이게 압축 철근비예요. 압축 철근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 아시죠? 지금 분자에 있는 거 이게 압축 철근의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인장 철근만 배근됐다고 했으니까 압축 철근이 없는 겁니다. 즉 이게 0이라는 거예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압축 철근비는 0이다. 그러면 이게 0이다. 그러면 이게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자면 시간 경과계수 써주고 1 플러스 0 해서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 다시 해보면 5 더하기 2 곱하기 5는 15m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네요. 연습 한 번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그림과 같은 콘크리트 기둥이 양단 힌지 지시되어 있고 약축에 대한 새 장비가 150이 되기 위한 기둥의 길이를 구하여라. 새 장비, 약축에 대한 새 장비라고 알려줬죠. 왜 약축을 굳이 알려줬느냐? 식을 적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장비 공식이 이거인 거 알고 계시죠? 약축에 대한 새 장비다. 그러면 여기서 단면 2차 모멘트가 약축으로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H로 본 게 아니라 약축이니까 BH로 한 값이 새 장비가 15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 한번 해줄게요. K값, 유효자골 길이 계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단 힌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힌지로 되어 있다. 이때 K는 1.0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부재의 길이. 바로 이 부재의 길이가 기둥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게 기둥의 길이네요. 그러면 미지수 L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숫자가 길어질 게 뻔하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a분의 i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여기에 적어 보겠습니다. i값, 단면 2차 모멘트. 근데 약축에 대한 거니까 이게 b, 이게 h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bh3 세제곱 분의 분모의 12 곱하기 면적을 나눠주면 곱하기 이게 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150이다. 좀 잘렸네요. 살짝 밀어주겠습니다. 이게 150이다.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분자 L 있고 여기 루트 안의 값이 1875가 나왔어요. 이게 150이다. 따라서 계산기 루트 씌워서 돌리시면 6495.19 땡땡땡 밀리미터가 나오고요. 이거는 미터로 바꾸면 6.495 미터고 답은 6.50 미터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의 길이 미터 해서 미터로 맞춰서 답을 냈습니다. 마지막 문제 26번. 그림과 같은 테러스 절단법으로 구하시오. 마이너스는 압축, 플러스는 인장. V2, U2, L2. 아마 이게 V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게 V. 절단법으로 구하시오. 그리고 부재는 V2, U2, L2 이 세 가지 부재를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자체에서 남는 힘은 없다 공식을 써줄 건데 여기서 적어보면 적기 전에 반력부터 표시해 줄게요. 여기 A 반력 있고 A는 힌지니까 수평 반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평 반력 A 지점에서의 수평 반력 외에는 없죠. 그래서 HA는 0이 되고요. 이거는 없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반력 VA 플러스 VB는 얘네들 합한 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니까 마이너스 40kN 한 개에 0이다. 따라서 VA 플러스 VB는 40kN인데요. 지금 이 구조물이 대치행이잖아요. 힘도 대치행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반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한다고 좀 시끄러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네가 20이구나. 얘가 2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절단법을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그 끄는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좀 발그림인데 잠시만요. 위에서 5kN, 10kN. 저희가 구해야 하는 부재들 U2, V2, L2. 여기 반력 20kN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남는 힘은 없다 공식을 써주면 여기 A 지점 플러스 20, 위에서 내려오는 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 V2가 수직 힘도 가지고 있죠. 왜냐면 결국 이 힘이라는 것은 이 힘 더하기 이 힘이니까요. 그럼 V2한테 수직 힘은 얼마냐? 그러기 전에 이 각도를 알아야 하겠죠. 지금 이게 4m, 이게 4m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겁니다. 그래서 45도가 되겠고, 이 V2의 수직힘은 이 V2를 인장이라고 지금 본 상태거든요. 절점으로부터 멀어지는 힘이니까 이 힘, V2의 수직힘이 V2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향하니까 마이너스 V2, V2라기보다 F V2라고 해줄게요. 는 0. 따라서 는 5. FV2는 플러스 5 루트 2가 되고요. 인장이라고 가정했는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인장이 되겠습니다. 단위도 빼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모멘트가 0이다 식을 이용할 거예요. 왜 이 점을 이용하냐면 그 점을 이용해야 최소한 힘들은 이 점들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미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MG에서의 모멘트 합이 0이다. 그럼 MG에서 힘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20kN이 이렇게 작용하죠. 시계방향 20kN. 떨어진 거리는 4m. 그리고 이 5kN이 이렇게 반시계로 작용합니다.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4m. 그리고 또 힘이 있죠. 여기 L2 힘. 지금 인장이라고 가정해서 이 방향인 거고요. 이 방향으로 가서 4m 떨어진 거리로 작용을 합니다.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L2의 힘 곱하기 4m. 또 다른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0. 따라서 4 곱하기 FL2는 80에서 20을 빼면 60. 그러므로 FL2는 15kN이 되겠고요. 플러스죠. 처음에 L2를 인장이라고 가정했는데 플러스니까 인장. 나왔고 마지막으로 D에서 모멘트가 0이다. 얘네는 좀 지워줄게요. D에서 모멘트. 여기 모멘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0kN이 이렇게 작용하죠. 시계 방향으로 8m. 20kN이 8m. 그리고 5kN이 이렇게 8m로 반시계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10kN이 이렇게 반시계로 4m. 마지막으로 이 U2 있죠. 인장이라고 생각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힘으로 해뒀고 이 U2 힘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플러스 U2 곱하기 시계 방향으로 4m 떨어진 거리에서 그러면 4 곱하기 FU2가 160
120, 80, 마이너스 80kN인 거고요. 따라서 U2의 부재력은 마이너스 20kN.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게 V2 부재력, L2 부재력, U2 부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8년도 4회차 풀이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진짜 더 바랄 게 없고요. 많이 연습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가보자고였습니다.